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지난달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석동현 사무처장 초청 통일정책 강연회가 노스브룩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례에 이어 평통시카고협의회 이성배 현 회장의 개회사, 박유환 미주 부의장 직무대행, 최은주 시카고 한인회장, 김정한 주 시카고 총영사가 축사를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민주평통에서도 민주평통위원들과 동포사회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안내와 부탁을 드리기 위해 시카고에 왔다고 인사말을 시작한 석동현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통일 정책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미주 지역 동포들의 통일 에너지를 결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님의 미국 국빈 방문 기회에 맞추어서 저희 민주평통에서도 각 협의회의 우리 민주평통위원님들도 만나고 또 동포사회의 여러 가지 통일정책에 대한 안내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곳 시카고에 왔습니다. 석 사무처장은 통일정책 강연을 통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분석한 후 대북 통일정책의 향방에 대해 강론을 펼쳤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주창하는 담대한 구상 핵심 논거와 추진 전망에 대해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는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에는 직접 당사자인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확보하고 과감하고 균형적인 포괄적 합의를 도출해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평통은 재외동포와 함께 평화통일을 위한 공공외교를 선도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그는 통일 문제에 대한 소모적, 보수와 진보의 논란을 종식하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평통은 한반도 통일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현장감 있는 통일 정책을 건의함으로써 평화의 한반도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통 시카고협의회는 일리노이 제8지구 연방하원 라자 크루시나모르티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하며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짚고 동행하는 동반자로서의 우애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한편 통일정책 강연회 후 질의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 일본의 과거사 발언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 석동현 사무처장이 대통령의 입장을 풀어 대답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오는 8월 현 제20기 민주평통의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평통사무처는 제21기 자문위원 위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공공외교관으로서 한반도의 통일 미래에 열정을 가진 이들의 신청을 독려했습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모국의 통일 문제 더 나아가서 곧 통일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좀 의지와 또 어떤 뜻을 열정을 가지신 분들께서 많이 좀 관심 가지고 5월 중순까지 우리 총영사관에 또 회원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또 우리 광고 나가는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셔서 많은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정책 자문위원인 평통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석동현 평통사무처장은 오는 5월 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평화통일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미동맹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한편 이날 강연 전에 윈TV와 시카고 한국일보를 방문해 윈TV 김원기 회장과 함께 나눈 프라임 토크쇼는 5월 2일 화요일 저녁 9시 45분에 방영할 예정입니다. 윈TV 뉴스 정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세계 최대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기가팩토리 건설 후보지에 한국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호황을 누리는 한국 배터리 업계에 테슬라 특수까지 더해질 것이란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접견했으며 그 자리에서 머스크 CEO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기가팩토리는 테슬라가 전기차와 자사의 전기차에 탑재할 배터리를 한 번에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공장 한 곳당 건립 비용만 최소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다량의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춘 것이 특징인데 현재 테슬라는 미국 네바다주, 독일 베를린, 중국 상하이 등 세계 각지에 기가팩토리를 가동 중입니다.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멕시코 몬테레이에 새로운 기가팩토리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 기가팩토리가 들어서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곳은 LA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배터리 3사입니다. 까다로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 지급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이 3사뿐인데다 성능은 물론 안정적인 조달 능력까지 배터리 밸류 체인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배터리 수요가 늘고 배터리 셀 제품 등의 매출 신장이 기대되는 만큼 막대한 용량의 배터리를 혼자 감당 못하면 삼성, SK 등 다른 배터리 업체에도 테슬라와 협력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투자가 현실화되면 전기차 부품업계도 기회입니다. 실제 테슬라가 기가팩토리 후보지로 한국을 물망에 올린 것은 역시 기술력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완성차, 부품, 배터리, 철강 기술 갖춘 만큼 소재, 부품, 장비, 조달 측면에서 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맥에 쌓인 눈이 녹으면서 거대한 홍수가 덮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는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엄청난 양의 적설이 녹아내릴 것으로 예상돼 일부 지역에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겨울 캘리포니아에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폭우와 폭설이 이어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겨울 총 적설량의 13m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폭설은 지나갔지만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녹기를 기다리고 있는 눈이 최대 76cm 넘게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져 눈이 녹기 시작하면 엄청난 양의 물이 강과 호수를 거쳐 캘리포니아 중앙 센트럴밸리로 흘러들게 됩니다. 센트럴밸리는 프레즈노와 세크라멘토 등 주요 도시가 자리 잡은 지역입니다. 산에 쌓인 눈덩이, 즉 스노우팩은 캘리포니아 천연 저수지 역할을 해오며 급수량의 3분의 1을 차지, 5월에서 9월 건기를 지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지난주부터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은 스노우팩이 녹는 속도가 뒤따라 빨라질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기상학자 마이클 앤더슨은 5월에 강 범람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올해 9월 시작하는 전미 각 대학의 새학기에 입학할 학생들이 대부분 입학할 대학의 최종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학 캠퍼스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가 나왔습니다. 전국 대학 캠퍼스 중 가장 아름다운 순위를 25위까지 매긴 것입니다. 트래블 앤 레저 매거진에 따르면 이제 올가을에 자신들이 선택한 대학의 캠퍼스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할 시기를 맞아 가장 아름답고 멋진 캠퍼스는 어디일까를 여론조사해 전국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학교 건물의 건축미는 물론 캠퍼스를 덮고 있는 푸른 잔디를 비롯해 나무와 숲, 호수 등의 전경, 그리고 지역 명소로서의 유명세를 더해 전국 대학 캠퍼스의 아름다움을 평가한 것입니다. 미 중서부에서는 일리노이를 비롯해 인디애나, 위스콘신, 그리고 오하이오 등 4개 주의 4개 대학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35마일 정도 떨어진 팔로알토 지역에 소재한 스탠포드 대학이 차지했습니다. 8,180에이커에 달하는 캠퍼스에 입구로 이어지는 1마일에 달하는 도로변에 심겨진 야자수와 붉은 건물, 교회, 그리고 모자이크 벽화는 매력적인 풍광을 제공합니다. 2위는 조지아주의 시골에 위치한 베리 칼리지였습니다. 3위는 인디애나주의 사우스밴드에 소재한 노러데임 대학 캠퍼스입니다. 중서부에서는 노러데임 대학을 비롯해 오하이오주의 캐년 칼리지, 위스콘신주의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 캠퍼스, 그리고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대학 등 4곳이 순위에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캠퍼스 3위인 인디애나 노러데임 대학은 1842년 설립된 가톨릭 대학으로 메인 빌딩은 골든 돔으로 잘 알려져 있고 고딕식 바실리카 성당과 숲이 무성한 기숙사의 고색 창현함과 현대식이 혼합된 기숙사 등의 캠퍼스 건물, 2개의 호수 그리고 8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풋볼 스타디움에서 게임마다 등장하는 전국 최초의 마칭 밴드 등이 유명합니다. 오하이오주 도심을 벗어난 캐년 대학의 캠퍼스는 12위인데 아름다운 시골 풍경의 전원 속 그림 같은 캠퍼스가 한 개의 도로 주변에 질비하게 뻗쳐 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 메디슨 캠퍼스는 18일, 시카고 남부 하이드팍에 소재한 시카고 대학 캠퍼스는 21일이었습니다. 시카고 대학 역시 전통적 고직식 건축과 현대적 건물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보타니컬 가든이 215에이커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특히 담쟁이 덩굴로 감긴 오랜 캠퍼스 건물들은 1893년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 신입생들이 입학 프로세스가 마무리되는 대로 4년의 캠퍼스 생활을 펼칠 기숙사, 본관 건물과 어우러진 멋진 주변 캠퍼스를 둘러보는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합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계기로 급성장한 모더나의 최고 경영자가 스톡옵션으로 거액을 번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스테반 방셀 모더나 CEO가 2022년 스톡옵션 행사로 약 3억 9,300만 달러를 벌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급여 역시 50% 오른 150만 달러로 뛰었고 현금 보너스의 규모도 확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나스닥에서 모더나는 주당 130달러 안팎에서 거래됩니다. 모더나는 임원들의 국제적 책임이 확대된 것을 생각할 때 적절한 보수가 주어지고 있다는 견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모더나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모더나가 리보핵산 기술로 백신을 개발하는데 세금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고 미국 국립보건원도 이를 지원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모더나는 지난 1월 가격 인상 계획을 밝혀 미 정치권 내에서 논란이 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방셀 CEO는 스톡옵션을 둘러싼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해 자선단체에 수익을 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 바이든, 친 트럼프를 외친 보수 성향 매체인 팍스뉴스가 최근 7억 8,750만 달러의 합의금 지급에 합의하고 간판 진행자인 터커 칼슨을 해고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기자와의 만찬 행사에서 팍스뉴스를 맘껏 놀렸습니다. 29일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연례 만찬에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 명예훼손과 관련해 재치 넘치는 농담으로 조롱한 것입니다. 팍스 기자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반대하는 자사 보도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후 행사에 참석하고 올해엔 회사가 거액을 물어주자 공짜 식사를 하러 왔냐고 놀렸습니다. 또 여러분은 내가 늙었다고 보냐라고 물은 뒤 난 그걸 노련해진 거라고 말한다고 자답했습니다. 그러면서 80살이 아주 오래됐다고 난 더 현명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칼슨과 같은 날 해고당한 CNN의 앵커 돈 레몬은 아마 내가 전성기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몬은 75살 이상 정치인의 정신건강 조사 발언을 한 니키 헬리 전 대사를 비판하며 여성 전성기는 40대까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바람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